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자, 제가 이 김은사 책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비 내지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서 이 교재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널리 좀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이 김은사 회장님이 특별히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 또한 이제 이 책을 쓴 저자로서 어떤 일련의 이제 사명감을 갖고 제가 여태 공부했던 그런 부분을 후학을 양성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자, 먼저 뭐냐면 교재로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피로지, 피로. 피로의 이제 개념적 유형입니다. 개념적. 그럼 여기에 지금 피로를 보통 피로, 과로, 곤비, 정신 피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통 피로하다 했을 때는 저 보통 피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딱 자고 나면 깨끗이 씻은 듯이 없어져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젊어서의 얘기지, 그죠? 나이 좀 들고 그러면 하룻밤 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축적이 되는 게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젖산, 이런 약간의 뭐냐면 이제 노동을 통해서 쌓여 있는 그 젖산이 젊었을 때는 빠르게 분해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을 자면 빨리 이제 그 젖산도 없어집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안 없어져요. 그리고 뭐냐면 약간만 좀 해도 날씨가 찌부둥하고 그러더라도 뭐냐면 대사 기능에 이제 순환기 계통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이 든 사람은 약간만 날씨만 구져도 아이고 허리야 뭐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 연령 이런 것에 뭐 물론 사람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로. 그게 과로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로했다. 그럼 그거는 이제 무리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무리했다. 그래서 이제 피로가 다음날까지 여기, 다음날까지 피로 상태가 계속 축적성을 갖는 것을 과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축적된 상태인데 이거는 몇 날 며칠 가도 잘 안 풀려요. 그리고 뭐냐면 장기간 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뭐냐면 이제 옛날 어른들이 골병 들었다고 그래요. 골병. 그래 골병, 곤병 이게요. 골병, 곤병. 그치? 곤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피로, 과로, 곤비. 정신 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너무 이제 그러니까 시계 같은 거, 이런 거 작은 것도 있죠. 이런 걸 이제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중추신경계에 이제 이 피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정밀 작업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금속 세공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얼마나 그게 긴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작품을 망치는데, 그래서 그런 집중성이 있고, 집중력에 의해 가지고 중추신경, 이것이 이제 피로한 상태. 그러한 피로가 정신 피로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기타 신체 피로 해가지고 말초신경장애 피로, 주로 육체적, 노동에 의한 피로, 뭐 이런 게 있고, 피로도가 증가하는 순서, 이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기할 거 자식할 거 있습니까? 그죠? 어우, 피로하다. 그렇지? 그 다음에 아이고, 과로했구나. 그렇지? 금방 안 풀린다는 과로하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골병 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달을 쉬어도 뭐냐면 이게 그 피로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 꼭 기억 잘 해 두시도록.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예상 문제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예상 문제입니다. 7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하고 바로 문제를 푸니까 이게 좀 동떨어져 있어요. 예상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산업 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래요. 틀린 것입니다. 이 틀린 것이에요. 피로는 곤비, 보통 피로, 과로로 나옵니다.
곤비는 주관적 피로감으로 단시간의 휴식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그래. 곤비. 아니죠. 골병 들었으니까 이거는 회복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죠? 보통 피로는 하룻밤 자고 나면 완전히 회복되는 상태. 다음 날까지도 피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과로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뭐가 됩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입니다. 산후피로의 종류 중에 과로 상태가 축적돼 단기간 휴식으로 회복될 수 없는 병적인 것, 병적인 상태로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곤비, 피로, 과로, 실신, 골병 들었다 그랬죠. 그네 골병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신체 부위에 따른 피로입니다. 요건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 이제 국소 피로가 있어요. 국소. 그래, 아이고, 손목이 이렇게 아프네. 아이, 팔이 아프지. 아니, 뭐 이게 그거 자꾸 그거 이 관절이 이렇게 그거 쑤시고 아프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부위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게 되면 이제 생리학적 요소, 대사산물이 이제 축적된 거예요. 특히 뭐라 그랬습니까? 젖산. 크레아틴도 이제 그 뭐가 됩니까? 반응이 이제 호기성 반응, 현기성 반응이 있었죠. 현기성 대사에 뭐냐면 이 호기성 대사에도 이게 있습니다. 에너지 고갈, 에너지 높을. 인간 공학적 요소, 근육의 힘줄 이런 거예요. 인대, 결합 조직의 신장, 압박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그 잠잘 때 그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잠잘 때 꼭 고개를 뭐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자면 뭐가 되면 요 부위, 특히 이제 목 부위에 목이 뻑적지근하든지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도 하나의 뭐냐면 국소 피로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적 요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뒷골이 땡기죠.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신피로입니다. 전신피로는 특정한 부위에 이런 피로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않는데 차츰 이제 작업 동작이 느려지는 거예요. 좀 이제 피로가 이제 축적되는 게 아니고 온몸이 그러니까 아주 납작지근하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표현이 그겁니다. 온몸이 뭐냐면 쑤시는 듯이 낙작지근하고 기운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 이런 거는 원인이 산소 공급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면 담배를 피면 말이에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들어가 가지고는 원래 뭐냐면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뒤에도 공부합니다. 산소하고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해 가지고 옥시 헤모글로빈이 돼야 되는데 일산화탄소하고 담배 이렇게 필 때 나오는 그 불완전 연소된 성분입니다. 일산화탄소하고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해 가지고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냐면 질소산화물하고 왜 연소되는 거니까 질소산화물이 있죠. 그것과 뭐냐면 이제 헤모글로빈이 결합되어 가지고 변성 헤모글로빈 형태로 이게 뭐냐면 이제 세포로 운반이 되는 거예요. 세포는 뭐냐면 산소를 달라 그러는데 지금 뭐냐면 헤모글로빈이 뭘 얻고 갔습니까? 일산화탄소를 얻고 가가지고 이거 먹어 임마. 그리고 또 뭐냐면 NOx 같은 거 질소산화물 같은 거 먹고는 죽어는 뭐냐면 살으라고 그러니까 세포가 이제 그만큼 활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 원래 이제 세포 그러니까 카르복시 헤모글로빈하고 옥시 헤모글로빈하고는 옥시 헤모글로빈을 형성하는 힘이 1이라면 카르복시를 형성하는 힘이 일산화탄소하고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 힘이 230배, 250배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산소하고 여기 뭐냐면 일산화탄소하고 여기 지금 뭐냐면 헤모글로빈하고 셋이를 딱 놓고 뭐냐면 헤모글로빈 보고 너 누구하고 먹을래? 그러면 짝을 이렇게 먹지 이리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산소는 결합력이 1인데 이 뭐냐면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됩니까? 250배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 1이 달라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포 내에 산소가 고갈되는 결핍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막 한참 하다가 보면 이 당 떨어졌네 그러죠. 그 당이 이게 포도당입니다. 단당류 뭐 그러니까 여러 당 종류가 있겠지만 이당류까지 그 이당류 뭐 그러니까 뭐 고분자 형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은 당 중에는 흡수가 제일 빠른 게 이제 포도당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근육 내의 글리코겐. 이게 이제 뭐냐, 왜? 막 노동을 하다 보니까 글리코겐이 뭐냐, 많이 쓰여져 버렸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살 빠지고,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전신 피로를 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로의 객관적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피로는 뭐가 됩니까? 앞에서 뭐냐면 우리가 피로의 정의, 두 학자의 뭐냐면 정의를 봤죠. 그래 이제 이게 뭐가 됩니까?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적. 객관적으로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피로의 정의가. 피로의 정의가 주관적이다 보니까, 나 오늘 피로해요. 그럼 뭐냐면, 내가 이야기했잖아. 의사도 필요한 줄 알아야 된다고. 왜? 주사는 필요하다니까. 아프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냐면 피로의 객관적을 진짜 뭐냐 필요한지 않은 정량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측정하는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소 피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 잘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요함. 이런 식으로 뭐냐면 교재에는 꼭꼭꼭 이렇게 메모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거 메모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보고 안다고. 뭘 합니까? 여러 번 봐도 잘 모르는데. 기억이 뭐냐면 쉽게 잊혀지는 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체크를 하라는 데는 체크를 해두시도록. 국소피로는 건전도 측정을 합니다. EMG 측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EMG 측정을 합니다. 건전도 측정, EMG.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근육은 건전도. 여기 이제 근육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측정을 해요. 그래, 측정하는데 이게 정상 근육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파수의 힘이 뭐냐면 증가돼요. 높아집니다. 고주파수의 힘은 감소가 됩니다. 평균 주파수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가 돼요. 그리고 총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게 주파수 같으면 이렇게 하면 생각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볼록해요.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따라가면 뭐가 됩니까? 최대 주파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냐면 여기 주파수 범위가 이렇게 딱 자르면 여기가 뭐냐면 저가 되겠고, 여기가 뭐냐면 높은 영역이 되고, 고가 되겠고, 그렇죠?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정상적인 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런데 뭐냐면, 요거를 어떻게 됐지? 필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눌러요,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쪽으로 쏠리죠. 그래서 뭐냐면, 이러한 형태로 뭐냐면 곡선이 달라집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낮아지겠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면적 자체는 뭐냐면 거의 비슷하지만, 이게 뭐냐면 나타내는 범위가 어떻게 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최대점을 나타내는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냐면 쏠려 있죠, 이거는. 풍선 효과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뒤에서 한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박수. 심박수는 30초, 60초, 60초, 90. 그러니까 2, 3은 6, 3, 3은 9. 이렇게 보시면 돼요. 3, 5, 15. 2, 3, 5. 그것만 하시면 된다니까. 30에서 2, 3, 5. 2, 3은 6, 60. 60에서 뭐냐면 3, 3은 9, 90. 그렇죠? 그 다음 뭐냐면 150, 180. 요거 이제 뭐냐면 사이에 맥박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작업을 종료한 후에 되는 거예요. 작업 종료. 작업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범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체크. 그래서 이제 각각 평균을 측정을 하는데, 요게 뭐냐면 HR 30에 60 요겁니다. 요거. 60이 110을 넘었다는 거예요. 110을 넘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전신 피로라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뭐냐면 60과 90, 150과 180 사이가 뭐냐면 차이를 계산했을 때 10 미만인 경우, 그 차이가 10 미만입니다. 요게 중요하면 요거 10 이상 이렇게 말을 살짝 튼단 말이에요. 10 미만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전신 피로로 본다. 그러니까 뭐냐면 뭘 하죠? 얘는 건전도를 해요. 국소 피로는 건전도를, 그 부위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걸 갖다 붙여서 측정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맥박을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전신 피로는 심박수를 재는 거고, 국소 피로는 건전도를 측정하는 거고,
두 가지를 딱 구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자,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예를 할 때는 점심에는 국을 먹었다니 국자로 떠서 먹은 거예요. 점심에는 국자로 떠서 먹었다. 국 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요렇게 보게 되면, 전신피로는 심박수, 국소피로는 뭐냐면 국자로 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국자로 떠 먹었다. 근전도. 저렇게 이걸 뭐냐면 양분화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또 국소피로는 그럼 어떻게 되지? 이게 뭐냐면 증가하고 되고, 이게 어느 거는 감소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그 여기다가 앞에 달아요. 배고파요. 이렇게. 배고파요. 그러니까 뭐냐면 뭘 했지? 국자를 떠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국하고 전이 뭔지 알죠? 빈대떡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예? 예. 왜 그러니까 부추 넣고 부추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을 먹으니까 국을 먹어도 뭐 양이 안 차. 그러니까 뭐냐면 밥 달라는 소리는 국하고 뭐냐면 전이 나왔는데 국전. 잔치집에 가면 많죠. 그래서 뭐냐면 배가 고프니까 국전 어떻게 돼요? 더 줘요 해도 돼요. 또 줘요 해도 돼요. 또 줘요. 그러니까 더 달라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증가된다는 얘기. 그래서 뭐냐면 배고파요. 배고파. 여기잖아요. 배고파. 감소되는 거는 그럼 뭐지? 배고프다는 것은 배가 줄어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어들어가는 거는 뭐지?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요. 고주파수 감소가 되죠. 그 다음 뭐냐면 여기를 가는 거예요. 평균, 저걸 그러니까 감소. 국, 전, 더 줘요. 증가. 배고파요. 국전 더 줘요. 배고파요. 국전 좀 더 줘요 해도 돼요. 배고파요. 아시겠죠? 이렇게 끝.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전신피로는 어떻게 되나? 온몸이 삭신이 이런 거 삭신이. 요게 삼이에요. 요게 뭐냐면 식스예요. 식스, 삭신. 요렇게 해서 뭐냐면 요걸 삭신을 하는 삭신. 그러니까 어른들 뭐냐면 아이고 삭신이 쑤셔가지고 도저히 이 전신피로라니 삭신이 쑤신다는. 그러니까 삭신. 3에서 60 이런 거예요. 뻑적지근하다, 뻑적지근하다, 뻑적지근. 뻑적지근. 뻑적지근하면 이거 뻑. 요거. 150. 그 다음 160, 이런 180 이거예요. 뻑적지근하다. 그런 거 뭐냐면 요거는 축구. 이게 축구. 삭신이 뻑적지근하니까 죽고픈. 죽고픈 8입니다. 이게 8. 8. 죽고픈. 이게 60에서 90 사이를, 그러니까 죽고, 이거예요. 죽고. 이거는 60에서 80, 60에서 90 사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삭신이 뻑적지근하다는 얘기가, 다시 합니다. 나도 이거 헷갈려가지고. 온몸이 이런 삭신이, 이게 전신이죠. 전신피로,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삭신이 30에서 60이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뻑적지근하다, 이거 요 말은 여기입니다. 110. 110을 초과한다는 거예요. 초과.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전신피로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뭐냐면 축구 60에서 90.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80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90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 180까지 가죠. 그래서 150에서 180까지. 이렇게 가고. 그게 뭐가 됩니까? 30대. 그래, 이게 뭐가 됩니까? 10을 초과하잖아요. 요게 3이라는 게 30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50, 60, 70, 80. 요 사이가 30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30 차이 나. 그래서 뭐냐면 이 30대에 뭐가 돼? 이 10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하나 했죠? 온몸이 뻑적지근하다. 죽고픈 30대.
온몸이 뻑적적하니까 진짜 뭐냐면 살고 싶지 않다. 뭐 30대. 요즘 이제 취업자란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이어보시도록.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이 있네요. 여기에 뭐냐면 휴식주인 거는 여기 보시면 근육 자체가 여기에 이제 이 EMG를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이제 정상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주파수라고 그랬고 저게 힘인데 여기를 이제 누른다는 거예요.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앞쪽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이 저주파 부분에 이러한 부분에 뭐가 됩니까? 싹 상승하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 있죠. 고주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뭐냐 함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몰되고 이거는 뭐냐면 이쪽에 상승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뭐냐면 저주파 쪽은 올라가는 것이고 고주파 쪽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가 되는. 그 다음에 뭐냐면 원래 이게 뭐냐면 평균이 이렇게 돼 있다. 이게 평균이다 보면 요게 평균이 요 형태의 평균이다. 근데 뭐냐면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어떻게 이게 평균이 감소가 되더라. 그래서 요게 뭐냐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이것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뭐냐면 하향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 한번 참고, 교재에도 이제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이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풀어볼까요? 풀어보면 예상 문제 72페이지입니다. 전신 피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쭉쭉쭉쭉 판단되는 것은 어느 것이냐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60, 90, 30에 60, 60에 90, 90, 150에서 180 사이에 맥박수라고 그랬어요. 요게 얼마죠? 요게 110. 그렇죠? 요거 사이가 얼마야 한다고? 10. 그렇죠? 그거 이제 요거 골라내면 됩니다. 앞에서 했던 거.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냐면 30에 60이 110을 초과하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미만이다. 초과하고 미만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초과하고 이상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2페이지를 보게 되면 72페이지 필요한 근육과 정상 근육의 건전도를 측정했을 때 필요한 근육에 나타나는 현상은 틀린 것. 저주파수, 국, 전, 또 저요 배고파요. 그렇죠. 그죠? 그거 형태로 이제 이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전압은 어떻게 돼요? 이게 총전압은. 총전압은 감소. 여기에 뭐냐면 틀린 거. 이게 증가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주파수 증가, 총주파수 증가, 고주파수 감소, 평균 감소.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피로의 이제 증상, 원인과 증상입니다. 산업피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산업에 종사하고 노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러한 피로를 산업피로라고 합니다. 산업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생기는,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신체적 또는 뭐냐면 스트레스 같은 것도 받아도 역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피로를 총칭하는 것이 산업피로다. 그럼 산업피로의 원인은 외적, 그 다음에 내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섞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전략, 전술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나오지? 이걸 미리 뭐냐면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죠. 그래, 이게 구분하기가 뭐냐면 외적인 요인하고 내적인 요인,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적인 요인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면 개인적인 요인이죠.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외적 요인은 작업. 그래,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강도가 세고 뭐 밀도가 높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 노동 조건. 작업 시간이 길다는 거죠. 휴식 시간이 짧다는 거죠. 작업 일수가 많다는 거고.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휴식. 휴양. 그래,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뭐냐, 머리도 좀 힐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일하는 거. 그런 것. 그러니까 휴양을 안 했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뭐냐면 밤잠을 설친다는 거. 특히 이제 젊었을 때, 어린애 있을 때 밤잠 많이 설쳐요. 저도 이제 겪었지만.
그거 좀 잘만 하면 그러니까 어린애가 뭐 합니까? 웅해웅해로 울어버리고. 그럼 또 이제 잠 깨고 설 잠들고. 특히 뭐냐면 그게 남자보다는 여자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러니까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거 너무 먼 길 가고 뭐 이런 거 읽어보면 대충 알아요. 개인적인 것은 적응 능력하고 개인의 능력. 쉽게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비적응자가 있다는 거죠. 적응자 쉽게 적응하는 순응하고 적응하는 반발하고 뭐냐면 비적응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인의 역량. 내가 뭐냐면 이 역량으로 역량적으로 결핍된 부분이 역량이 결핍된 부분이 없다. 그러면 좀 보다 어떻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보약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체력 상태, 작업 숙련도 어느 만큼 작업이 이제 숙련돼 있냐? 그러면 숙달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뭐냐면 좀 영향을 적게 받아요. 근데 비숙련자는 어떻게 일하다가 상당히 뭐냐면 짜증스럽고 스트레스 받기 쉽죠.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필요의 정상이에요. 순환기계의 변화. 이것도 이제 체크해야 될 몇 부분인데, 이건 뭐 예우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 정도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맥박수가 증가한다 그랬죠. 여기에 뭐가 됩니까? 감소한다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저런 포인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건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나올 거야. 이렇게. 혈압 변화. 이게 혈압은 초기는 높아요. 초기는 높아요. 그러다가 뭐냐면 피로도가 진행되면서 낮아지는, 높다가 낮아지는 그러한 변화의 특성을 보이는 거예요. 호흡기계는 얕고 빠릅니다. 이게 요거 이제 그렇죠. 요거 저걸 뭐냐면 다르게 하는 거예요. 깊고 느리다. 요거. 그 얕고 빠르다. 요거 살짝 틀어놓는 거죠. 그 여러분들 저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저런 거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후각, 그 다음에 촉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혈당치를 보시면 여기에 요것도 시험 잘 나요. 혈당치가 어떻게 돼요? 저하된다. 상승한다. 이렇게. 상승하면 저하된다. 혈당치가. 그러면 상승하면 당뇨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통 혈당치가 80 미만을 갖다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죽습니다. 고혈당도 안 좋지만 저혈당은 뭐냐면 쇼크 살아내요.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여기 지금 뭐냐면 산업 필요를 하게 되면 혈당이 조금 높은 사람은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 그렇죠? 혈당이 떨어진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혈액 내의 젖산, 탄산이 증가됩니다. 이게 당연하죠. 노동을 많이 하면 젖산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에 이제 그 pH도 어떻게 됩니까? 산성으로 간다는 거죠. 소변량이 줄어들어요. 왜? 땀으로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열증. 그래 왜 산열증이지? pH가 떨어지니까. 피의 pH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소변의 색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고생 PT 뭐 이런 거 유격 안 받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소변색이 빨간색이 나오죠. 빨간색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간 뭐냐 뭐 황색이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무색인데, 예.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아주 뭐냐면 산업 피로가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아주 진짜 뭐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자기 체력적으로 그랬을 때는 붉은 그러니까 형태가 많죠. 그 다음에 체온 변화. 이 체온 조절 장애가 생깁니다. 스스로는 체온 조절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뭐냐면 이 피로도가 그래서 뭐냐면 손 이렇게 만져보면 뭐가 됩니까?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로가 오랫동안 쌓인 사람은 손발이 차요. 그거는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피가 잘 안 통한다는 얘기죠.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 여기 어디 없으나 여기 있네요. 초기는 높으나 피로도가 진행되면서 낮아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심장에 펌핑하는 게 힘이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떨어진다는 건 펌핑하는 힘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피를 갖다가 보내지 뭐 많은 양을 보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말초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끝부분, 발, 손 여기가 뭐냐면 먼저 피가 많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제 이게 있으면 이게 1차적인 영향이지만 2차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그렇게 이제 차지는 것을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 혈관이 자꾸 좁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피가 잘 안 통해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피부 염증 같은 것이 이제 그게 유발되게 되면 그게 이제 뭐 부스름이나 습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곰팡이균 같은 것이 번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죠. 여기 이제 연습 문제가 나와 있네요.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에 산업 피로의 발생 기전이라고 하면 요거 그러니까 혹시 제 PPT하고 여기 좀 다르면 그 이제 한두 페이지 앞뒤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초안 작성해 가지고 넘긴 원고하고 출간할 때 이제 뭐냐면 편집하시는 팀에서 요거를 이제 페이지를 조정해 가지고 페이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많이 도망 안 갑니다. 그래서 앞뒤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그 정도 아마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보시고 발생 기전에 피로의 발생 기전, 신체 조절 기능 저하, 중간 대사 물질의 축적, 신체 내 포도당의 증가. 이 포도당 증가하고 다르죠. 젖산이 증가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죠? 그래 또 뭐냐면 이제 대사 산물이 어떻게 축적되는 이게 젖산 같은 거 대사 산물이죠. 크레아틴 같은 것도 뭐냐면 결국은 대사 산물이니까 크레아틴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젖산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는 pH를 이제 떨어뜨리고 대사 기능을 이제 저하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영양소 등의 에너지원의 소모 이거는 맞는 얘기고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피로를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 그 다음에 자각 증상 피로도 조사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피로라는 게 뭐가 됩니까? 객관적이라고 그랬죠.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자꾸 헷갈리는.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뭐냐면 자료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자기 기입시계 이건 주관적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CMI 설문지를 통해서 하는 걸 이걸 CMI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체크해 두셔야 돼요. 설문지를 통한 주관적 건강 상태 측정 요거를 CMI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검사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기능을 검사해야 되겠죠. 심박수, 혈압, 혈류량, 뭐 연속 측정 방법은 이런 게 연속 측정 방법에 들어가고요. 호흡기, 그 다음에 심혈관 이런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래프가 나오죠. 생리적인 검사 방법, 플리크 테스트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무엇에 뭐냐면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뭐냐면 플리크 테스트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인지역치 검사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만큼 잘 그러니까 인지를 하느냐 그 보통 뭐냐면 그 이 검사 방법은 뭐 그러니까 병원마다 다르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화학적 검사는 요 혈액 그 타액 요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기타 작업 성적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작업 실적 이런 것이 되겠고 통계 자료 분석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작업 피로도가 적었고 그 잔병 치레가 적고 그다음 직업성 질환이 뭐냐면 직업병 이게 걸리지 않은 사람 노동 수명이 어떻게 돼? 길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 수명이 수명 가지고 이게 질환이 뭐냐면 많이 생긴다 그러면 노동 수명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그렇죠? 정년퇴직까지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 그다음 뭐냐면 이 질병 통계, 재통계 이런 것도 여기에 이제 예방과 조사 방법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죠. 7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연습 문제입니다. 산업 피로의 검사 방법 중에 CMI가 나오죠. CMI. 해당하는 것은 생리적, 생화학적 피로, 자각적 동작 분석 어느 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피로 자각, 내가 아프니까 필요하다, 안 하다. 이게 스스로 뭐 설문지 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니까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입니다. 피로 측정 분류하는 방법 측정 대상 항목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걸 골라라.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 자율신경검사, 시각, 청각, 촉각, 운동기능검사, GSR 연속 반응 시간, 순환기 기능검사, 심박수, 혈압, 혈류량, 그 다음에 이제 심적 기능검사, 호흡기 중에 산소농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죠, 그죠? 순환 기능검사, 심박수, 혈압, 그 다음에 혈류량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자율신경검사라고 해놨잖아요. 그거는 심혈관계 반사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한작용, 땀 흘리는 거 이런 거예요. 피부 반응, 이런 것이 이제 자율신경검사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운동기능검사라는 것은 GSR이 아니라 근력, 근긴장도, 근육
부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뭐 의사들 왜 침대 앉아보세요 그러고 망치로 툭 이렇게 때려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검사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심적 기능 검사,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그래가지고 요 카드 하나 보여주고 막 접어가지고 요거는 뭡니까? 뭘 봤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치매 증상 같은 거 있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으로 좀 이제 불안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억을 잘 못한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66페이지로 갑니다. 교재 66페이지 산업 피로의 예방과 방지 대책, 회복 대책입니다. 예방 대책 여러 번 요거 나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른 것보다도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에도 아마 고딕체로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회복 대책 같은 건 이거는 이제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뭐 이렇게 홍차 커피 아까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중독성이 있고 습관성이면 곤란하다고 그랬죠.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더 이제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 정량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피로도 조사, 이런 피로와 피로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단원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